오빠, 여기 좀 비싼 것 같은데. 괜찮아. 아빠가 용돈 보내줬어. 그냥 먹자. 그래도 좀 부담스러운데. 인스타에서 핫하다는 신상 오마카세를 먹으러 왔다. 여자친구가 조금 망설이는 듯했지만 난 그게 잘 이해되지 않았다. 우리 집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고 필요한 돈은 언제나 아빠가 보내주셨다. 그래서인지 돈을 아끼려는 사람들을 보면 어딘가 안쓰럽게 느껴졌다. 나는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다. 아빠는 잘 나가는 사업가로 항상 바빴다. 어렸을 때 아빠와 놀고 싶었던 기억이 많았지만 아빠는 항상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아빠, 오늘 놀이동산 가기로 했잖아. 세영아, 미안해. 아빠가 일이 많아서 다음에 꼭 가자. 대신 네가 좋아하는 로봇 사줄게. 벌써 이번이 세 번째예요. 저는 놀이동산에 가고 싶은데. 옆에서 엄마가 덧붙였다. 세용아, 아빠가 열심히 일하시니까 우리가 이해해드리자. 그 대신 엄마랑 백화점 가서 예쁜 옷 사자. 경제적인 풍요는 누릴 수 있었지만 정서적인 지원은 부족했다. 아빠는 일 때문에 거의 집에 없었고 엄마는 늘 자기 일에만 집중했다. 엄마는 나보다 자기에게 더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다. 백화점에 가면 엄마는 오로지 자기 옷만 보러 다녔다. 나는 지루하게 엄마를 따라다니며 어쩔 수 없이 시간을 보냈다. 엄마, 몇 시간째 옷만 보고 있잖아. 이제 그만 가자. 아참, 맞다. 세용아, 네 옷도 보러 가자. 너한테 옷 여러 벌 사줄게. 오늘은 네 옷 사러 온 거야. 그러고는 대충 몇 벌을 골라 계산대로 가서 외쳤다. 여기요. 이것들 다 계산해주세요. 엄마가 나에게 옷을 사줄 때는 항상 이런 식이었다. 자기 옷은 한참을 골라도 내 옷은 서둘러 대충 고르는 게 전부였다. 엄마는 아빠 앞에서 나를 위하는 척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만의 시간을 보내기 일쑤였다. 그래서 나에게 엄마라는 존재가 그리 포근하게 다가오지 않았다. 어느 날 아빠가 엄마에게 물었다. 요즘 생활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생활비요? 이건 세용이 학원비랑 옷값이에요. 아이 키우다 보면 이 정도는 든다고요. 아무리 그래도 너무 과하잖아. 계좌 좀 보여줘. 나 못 믿는 거예요? 세용아, 저번에 랍스터 먹고 싶다 했었잖아. 엄마가 네 말 듣고 그때 사준 건데. 나는 순간 답답한 마음에 참을 수가 없었다. 엄마, 제가 언제 그걸 먹고 싶다고 했어요. 엄마는 맨날 밖에서 놀기만 하잖아요. 제 핑계로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아빠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것 같다. 당신, 내가 모를 줄 알아? 어떻게 하루 생활비가 이렇게 많이 나와? 이제 더는 눈 감아 줄 수가 없어. 결국 아빠는 엄마와 이혼했고 나는 새로운 계모와 살게 되었다. 하지만 어떤 가정에서도 정을 붙이지 못했다. 부모님에게 사랑받는 친구들이 부러웠지만 어느 순간 마음을 닫아버렸다. 그래도 아빠는 늘 경제적인 지원만은 아끼지 않았다. 물질적으로는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었다. 와, 너 이거 라이키 신상 아니야? 진짜? 이거 엄청 비싼 거 아니야? 집이 부유하다는 사실을 학교에 가면서 점점 실감하게 되었다. 내가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이 다른 아이들에게는 사치로 여겨진다는 걸 알게 되면서였다. 아빠는 내가 필요하다고 하는 건 뭐든지 사주었고 덕분에 원하는 건 전부 가질 수 있었다. 그래서일까 가진 것이 너무 많아지고 나니 인생이 조금씩 시시해지기 시작했다. 뭐든 쉽게 손에 넣을 수 있어서인지 금방 실증이 나고 그저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무언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세영아, 여기 엄청 비싼 데 아니냐? 부담되면 말해. 내가 언제 가격 보고 사는 거 봤냐? 그냥 시켜. 역시 세영이 멋있다. 나랑 사귈래? 뭐라는 거야? 세영이가 왜 너랑 사귀냐? 뭐? 싸울래? 돈만 있으면 친구도 인기도 여자도 쉽게 얻을 수 있었다. 돈이면 뭐든 굴복시킬 수 있었고 나는 누구보다도 돈을 마음껏 쓸 수 있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아빠는 가끔 내 씀씀이가 과하다고 한마디씩 했다. 세영아, 요즘 돈을 너무 막 쓰는 거 아닌지 생각해봐. 그런 말이 불편했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불만을 내비치면 결국 아빠는 또다시 돈을 주었다. 아빠는 자기가 채울 수 없는 부분을 단순히 돈으로 때우려는 것 같았다. 어느 날 선생님이 말했다. 경서는 아직 수학여행비를 안 냈어. 다음 주까지 꼭 내야 한다. 한경서, 말수가 없고 존재감도 희미한 아이. 내가 신상으로 도배하는 것과 달리 경서는 매일 비슷한 옷만 입고 다녔다. 네, 집에 가서 말씀드려 볼게요. 조용히 말하는 경서를 보며 나는 생각했다. 수학여행비가 얼마나 한다고 그걸 못 내? 불쌍하네. 그리고 며칠 뒤 경서는 결국 돈을 내지 못해 혼자 남아 자습을 하게 되었다. 설마 요즘 세상에 돈 없어서 수학여행도 못 가는 애가 있다니. 나는 그 상황이 잘 이해되지 않았다. 정말 불쌍하다. 대체 쟤는 왜 저러고 사는 거야? 역시 인생은 돈이라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되었다. 그리고 돈이 없는 아이들과 나는 출발선상부터 다르다는 사실에 으쓱해졌다. 나는 부모님의 든든한 경제적 지원으로 명문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다. 일타 강사의 개인 과외를 받으며 관리받았으니 당연한 결과였다.
대학 생활을 시작하고 여자친구도 사귀고 새로운 친구들과도 어울리면서 자연스레 그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친구들 중에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아이들도 있었고 부모님께 용돈을 받아 쓰는 아이들도 있었다. 어느 날 친구들과 밥을 먹다가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 와, 요즘 물가 너무 비싸지 않냐? 아무거나 먹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나도 알바해서 겨우 70만 원 벌었는데 돈가스 한 끼에 10,000원 넘으니까 이제 밥 먹는 것도 신중해야 돼.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 가지 깨달았다. 그들이 겪는 현실이 내게는 전혀 와닿지 않는다는 거였다. 50만 원 용돈을 받거나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 내게는 그저 남의 이야기 같았다. 속으로 생각했다. 니들 부모님은 돈이 그렇게 없냐? 안 됐다. 나는 부모님의 지원을 받으며 대학 생활을 이어갔다. 오빠, 여기는 좀 비싸 보이는데 괜찮아? 괜찮아. 아빠가 이번에 용돈 많이 주셨어. 내가 살 테니까 그냥 맛있게 먹어. 그래도 좀 부담스러운데. 아무 말 없이 먹으면 될 것을 자꾸만 조심스레 묻는 여자친구가 점점 신경에 거슬렸다. 이게 뭐 별거라고 그렇게 유난이야? 쪽팔리게 계속 궁시렁대지 말고 따라오기나 해. 오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쪽팔리게 했어? 또 말꼬리 잡지 마. 내가 사준다니까 대체 뭐가 문제야? 괜찮다잖아. 오빠는 돈이면 다라고 생각하지? 그리고 솔직히 오빠가 그렇게 잘났어? 오빠도 부모님 돈 받아 쓰는 거잖아. 그 말에 화가 치밀었다. 아빠가 내게 돈을 주는 게 왜 문제가 되는 거지? 너도 네 아빠한테 돈 받았으면 되잖아. 왜? 너네 부모님은 이런 거 하나 못 사주셔? 진짜 최악이다. 오빠는 그냥 평생 부모님 돈으로만 살 거지? 나는 화를 삭히지 못했다. 지가 돈 없는 걸 왜 나한테 성질이야? 열등감 부리지 마. 그 이후에도 나는 마음껏 돈을 썼다. 솔직히 대학 공부에 별 의미를 두지 않았다. 부모님의 돈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생활이 가능했고 대학만 대충 다니다가 아빠의 사업을 이어받으면 그만이었다. 돈 없는 애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취업이나 준비하면 되겠지. 나는 그럴 필요도 없다. 하지만 그때는 상상조차 못했다. 언젠가 내 인생이 큰 고비를 맞게 될 거라는 걸. 부모님 집에 와 깊이 잠들어 있는데 갑자기 현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둔탁한 무언가가 내려치는 소리에 이어 도어락이 해제되는 소리가 나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뭐야, 도둑인가? 황급히 손에 잡히는 대로 나무 몽둥이를 움켜쥐고 현관으로 달려갔다. 현관문을 따고 남자 4명이 우르르 집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최세기 씨 계십니까? 그들이 들어오는 모습에 혼란스러워 물었다. 누구신데요? 왜 남의 집 문을 따고 들어오는 겁니까? 법원에서 왔습니다. 최세기 씨 집에 압류 딱지 붙이러 온 거니까 협조해 주세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해 말을 잃고 있는 사이 남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집 구석구석에 압류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다. 그동안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이 실제 내 집에서 일어나니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침울한 얼굴로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다. 집안에는 묵직한 침묵만이 감돌았다. 그 고요를 깬 건 결국 나였다. 아빠,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갑자기 압류라니 우리 집 정말 망한 거예요? 아빠는 고개를 떨군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시간이 지나서야 힘겹게 입을 떼었다. 미안하다. 사업이 잘 될 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하는 건데 그걸 내가 간과했어. 무리하게 일을 벌이다가 결국 잘못된 선택을 했지. 이제 사업을 접어야 할 것 같다. 아빠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내 머릿속에 맴돈 건 가족의 생계보다는 당장 내 용돈이 사라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었다. 그래도 모아둔 돈은 있는 거죠? 우리가 이대로 무너지는 건 아니잖아요. 제발 아니기를 바랬건만 아빠는 침묵했고 그 침묵이 대답을 대신해 주었다. 그렇게 우리 집은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다. 지금까지 아빠가 내게 준 돈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나는 매번 그것을 다 써버렸다. 통장에 남은 돈이라고는 고작 100만 원 남짓. 그제야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걸 실감했다. 당장 월세만 해도 60만 원인데 어디서 돈을 구해야 할지 막막했다. 처음으로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지만 세상은 내가 알던 것과 너무나 달랐다. 뭐야? 시급이 10,000원도 안 된다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살라는 거지? 처음부터 마음에 드는 일자리는 찾을 수 없었고 당장 돈이 필요하니 어쩔 수 없이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일을 하게 됐다. 하지만 처음 해보는 일이라 어리둥절했고 그때마다 상사에게 호되게 혼나기 일쑤였다. 아니, 10,000원도 안 되는 시급 주면서 왜 이렇게 들들 볶는 거야? 때려치울 테니까 다른 사람 구하세요. 하지만 다른 곳에 가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어떤 일을 하든 돈을 벌려면 결국 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렇게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받은 돈은 겨우 9만 원.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한 끼에 썼던 돈인데 이제야 내가 얼마나 편하고 무책임하게 살아왔는지 서서히 알게 되었다. 세용아, 요즘 왜 이렇게 바빠졌어? 통 얼굴 보기 힘들더라. 친구가 물었다. 예전엔 아빠에게 용돈을 받으면 그저 쓰느라 바빴는데 지금은 돈을 벌기 위해 더 바쁘다.
이제 좀 바빠질 것 같아. 사실 우리 집이 망했다는 말을 꺼낼 용기가 없었다. 다만 이제야 친구들이 밥 한 끼에도 신중을 기했던 이유가 이해되기 시작했다. 월세 내고 차비 내고 밥은 어떻게 해결하지? 아빠가 주는 돈을 내 능력이라고 여겼던 시절이 있었다. 부모 잘 만난 게 내 재능인 줄 알았고 그 덕에 세상 물정을 모른 채 살았다. 그런데 부모님의 보호에서 벗어나 홀로 서보니 나는 내 힘만으로 당장 하루를 버티는 것도 쉽지 않았다. 첫 월세를 내고 나니 손에 쥔 돈이 얼마 남지 않았다. 수업이 끝나고 남는 시간을 쪼개 아르바이트를 해봤지만 받은 월급은 순식간에 생활비로 사라졌다. 돈을 벌면서도 매달이 빠듯했지만 조금씩 깨닫게 되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예전엔 가볍게 넘겼던 돈의 무게가 이제는 너무 무겁게 다가왔다. 이제 내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친구를 만나는 대신 아르바이트를 하며 시간을 보냈고 작은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몇 번이고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 매일 조금씩 아끼다 보니 통장에 조금씩 돈이 쌓이기 시작했다. 내 스스로 돈을 벌어서 모은다는 것이 얼마나 보람찬 건지 깨달았다. 아버지, 그동안 이렇게 힘든 걸 혼자 하고 계셨군요.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도 들었고 그간 이런 스트레스를 겪으면서도 묵묵하게 가정을 지켜주신 것이 감사했다. 비로소 가족을 위해 헌신하신 아버지의 마음 또한 이해하게 되었다. 나는 휴대폰을 켰다. 평소에는 돈이 필요할 때마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나는 평생 살면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말을 하려고 한다. 전화벨이 울리고 수화음 너머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응, 아들. 무슨 일이니? 나는 희미한 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소기담에서는 우리 주변의 작고 소중한 이야기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재미있고 힐링되는 지난 이야기들도 감상해보세요.